안녕하세요, 아리자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에어팟 프로가 3년 만에 3가 나왔는데요. 메인 칩셋이 그대로 AC2라서 써보기도 전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타사 제품처럼 칩셋도 디자인도 똑같으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에어팟 프로 3는 칩셋이 똑같아도 전반적인 설계가 개선이 많이 됐죠. 덕분에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실성능은 확실히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디자인은 성능 차이와 관련 있는 부분들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에어팟 프로 3 설계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어팁인데요. 이어폰 안쪽에 실리콘 폼을 얇게 추가했습니다. 겉으로는 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체감 있게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이 정도면 폼 재질의 내구성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폼팁은 폼팁이라서 에어팟 프로 2보다는 착용할 때 이물감이 확실히 강해졌고요. 이어폰을 힘을 줘서 확실히 밀어넣지 않으면 정착용이 예전보다 잘 안됩니다. 이래서 사실 큰 회사일수록 순정 이어팁으로는 폼팁을 배제하는 편이죠. 그나마 에어팟 프로 3처럼 폼이 얇게만 들어가면 폼이 꽉 찬 이어팁보다는 쓰기가 편합니다. 이어팁 사이즈도 XS 사이즈가 새롭게 추가된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어팁 크기 자체가 에어팟 프로 2보다 좀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추가된 심박수 센서 때문인데요. 센서 위치가 이어폰을 충분히 깊게 밀어넣지 않으면 귀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어팁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줄여서 최대한 깊게 착용하도록 의도하고 있네요. 이어팁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어폰 쪽의 노즐 구경도 작아졌습니다. 물론 노즐 규격이 달라져서 이어팁 호환도 안 되죠. 한편으로는 이어폰 상단의 에어벤트도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벤트는 공기 흐름을 개선해서 저음 응답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 차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음 제어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공식적으로는 기존 에어팟 프로 2보다 차음성이 2배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재측정 환경에서 전 대역 차음성 평균 기준으로 실제로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폼팁을 순정으로 제공하는 타사 제품들 대비 개선폭은 적은 편이죠. 아무래도 폼의 양이 적으면 물리적인 차음성 개선폭도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원래 물리적인 차음성이 좋은 헤드폰과 맞먹는 아주 좋은 성능이죠. 순수 노이즈 캔슬링 성능으로 비교해도 기존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생활 소음뿐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의 엔진 소음도 확실히 더 잘 잡아주네요. 차음성이 중요한 분들은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실제 물리적인 차음성을 보면 에어팟 프로 3가 노캔 성능을 진짜 잘 뽑은 건데요. 순정 이어팁이 폼팁인 다른 이어폰들은 물리적인 차음성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큽니다. 반면에 에어팟 프로 3는 여전히 주변 소리 기능을 중시해서 물리적인 차음성을 별로 높이지 않았네요. 오히려 저음 대역에서는 에어벤트가 커지면서 물리적인 차음성이 더 떨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노캔 성능이 높아지는 데에서 H2 칩셋의 성능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칩셋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죠. 화이트 노이즈는 수치적으로는 이전보다 살짝 늘었기는 한데요. 여전히 괜찮은 수준이라서 실제로 쓸 때는 별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에어팟이 특히 주변 소리 노이즈가 타사 대비 적은 장점이 있죠. 바람 소리에 관련된 윈드 디플렉터 처리는 기존과 비슷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주변 소리 모드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꽤 늘었습니다. 물리적인 차음성이 강해진 만큼 신호 중폭이 더 걸리는 것 같네요. 반면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오히려 바람 소리가 꽤 줄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This is Gateway Metro. Transfer is available to gate A, H, and R train. 주변 소리 성능은 애플답게 여전히 매우 좋고요. 고음이 좀 더 강해져서 에어팟 프로 2 대비 더 좋아진 차이가 은근히 체감됩니다. 기능적으로는 에어팟 프로 3 출시에 맞춰서 보청기 기능이 한국에서 드디어 열렸네요. 실제로 병원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셀프 청력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주변 소리나 미디어 소리를 보정해 줍니다. 비슷한 기능을 지원하는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폭넓은 옵션이 인상적이네요. 보청기 모드를 켜면 기본적으로 초저음 소음을 억제해서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주고요. 좌우 청력이 많이 다르게 검사되면 그 차이에 맞게 알아서 보정해 줍니다. 만약에 청력 자체가 약하게 검사되면 주변 소리를 최대 10dB 정도 더 증폭할 수 있는데요. 증폭 또는 청력에 문제가 없게 검사되면 추가 중폭이 거의 안 됩니다. 청력에 문제가 없어도 추가 중폭을 원하면 수동으로 청력 차트를 낮게 세팅하는 꼼수가 되네요.
외부 소리와는 별개로 미디어 소리에 대해서도 청력 보조 기능을 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까 좌우 청력 차이가 클 때만 좌우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보조는 차트 주작으로 일반 EQ처럼 쓰는 꼼수가 안 되네요. 지금부터 실제 주변 소리와 보청기 기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이제 연결성과 통화 품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무선 딜레이는 기존과 비슷하게 좋고요. 아이폰에서는 게임 앱에서 딜레이를 줄여주는 게임 모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무선 신호 강도도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여전히 좋네요. 통화 품질도 칩셋이 같고 마이크 설계도 비슷해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참고로 에어팟 프로 2가 3년간 펌웨어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통품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에어팟 프로 3도 그 3년치 개선을 그대로 잘 이어받았네요. 이런 면에서도 칩셋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에어팟 프로 2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에어팟 프로 3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에어팟 프로 2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에어팟 프로 3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사운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인 소리 튜닝은 에어팟 프로 2 대비 의외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에어벤트 설계 차이로 초저음이 확실히 강해졌고요. 소음 제어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는 저음이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비교해서 들어보면 에어팟 프로 3의 소리가 확실히 한결 묵직한데요. 연속해서 오래 쓸 때는 고막에 압박감을 줄 수 있어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 저음에서 묘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도 생겼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원래 커널형 이어폰에서 이어팁에 의한 공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어팁 공진을 줄여서 노캔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세팅이지 않을까 싶네요. 고음은 공진점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아진 차이가 있고요. 특히 6kHz 부근의 에너지가 많이 차이 납니다. 저음이 약간 낮아진 것과 합쳐져서 소리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살짝 밝아졌고요. 이전보다 치찰음이 묘하게 살짝 늘어나서 역시 호불호가 좀 있겠네요. 참고로 공간 음향도 기능 자체는 차이가 없고 그냥 이어폰 자체의 소리 차이만 나타납니다. 고조파 외율은 에어팟 프로 2와 비슷하게 여전히 0.1% 수준으로 우수하고요. 비선형 왜곡은 여전히 귀로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런데도 에어팟이 음질이 안 좋다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 음향회사가 아니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일 뿐이죠. 최대 출력은 살짝 늘었기는 한데 1dB 차이라서 오차 범위라고 봐야 되고요. 소리가 새는 누움도 에어벤트의 영향으로 살짝 커지긴 했는데 역시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리뷰 마지막으로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에어팟 프로 3에 대해 살펴봤고요. 칩셋을 그대로 쓰고도 실제 성능은 여러모로 확실히 올랐습니다. 설계 개선만으로 성능이 이만큼 오를 수 있다는 데에서 HT 칩셋 자체의 포텐셜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심지어는 칩셋을 그대로 유지한 덕분에 가격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설계와 성능이 여러모로 개선되고도 가격이 동결이면 오히려 체감적으로는 가격 인하죠. 기존 프로2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차음성을 제외한 기본 성능은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기능 같은 고급 기능들은 에어팟 프로2도 동일하게 지원하죠. 그래서 차음성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면 프로2도 여전히 좋은 이어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차음성과 사용 시간이 중요하다면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세요. 에어팟 프로 3에서 추가된 특징들은 향후 1, 2년간 다른 회사들이 열심히 따라할 것 같네요. 특히 하이브리드 폼팁과 심박수 센서는 무조건 다 따라하는 뉴노멀이 될 겁니다. 거기서 애플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보청기 기능과 실시간 통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이제는 진짜 에어팟 하나 때문에 아이폰으로 갈아탈 가치가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팟이 여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오디오 매니아들의 눈높이네요. 에어팟이 음질이 안 좋다는 세간의 평가는 사실 엇가이긴 한데 그래도 이미지 개선 노력은 필요하고요. 커스텀 EQ가 없어서 소리에 대한 자유도가 없는 것도 여전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에어팟이 그런 오디오 매니아들의 입맛까지 맞춰버린다면 진짜 대적할 상대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마저 좀 느껴지네요. 이상 아르지나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